출산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우려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주거 불안을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공공주택 보급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공공주택 관련 이야기 박동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비가 결혼과 출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인구 통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3월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많아서 41개월 연속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거 불안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은 올해 초 주택가격이 1% 오르면 7년 동안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해 말 집값이 2배 오르면 출생아가 줄어든다며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출생아가 최대 0.45명 급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공공이 직접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공공주택의 경우 크게 분양과 임대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장점을 합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 임대부 주택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두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일례로 서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덕분에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지만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공공주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릴 계획인가요? 네,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공공주택 보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지난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공급 물량을 3배 이상 늘려서 오는 202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80%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배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초기 자금이 부담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고 나중에 분양을 선택할 수 있고 분양가를 낮추되 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반길 일인데 물량만큼 입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전체 50만 가구의 공공주택 중 70% 이상인 35만 가구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착공식이 열린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를 포함해서 서울에만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전국에 7만 6천 가구가 분양되고 서울은 5천 가구가 책정됐습니다. 특히 수방사, 마곡, 성동구치소 자리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한 분양 물량 등이 올해 나올 전망인데요. 수방사 자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지하철 노량진역과 노돌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이 기부 체납하는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과 같이 사회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을까요? 네, 한 아파트 단지에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같이 있는 곳에서 임대 입주민에 대한 출입구나 놀이터 출입 제한 등의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회적 낙인이 자칫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소득 수준이 다른 임대주택을 외부에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별할 수 없게 동호수를 추첨해 섞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가구를 단순하게 섞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사전 청약이 4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 수분양자의 재산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말 그대로 토지는 빌려 쓰고 건물만 분양받아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 반값 아파트랑 애칭이 붙었는데요. 문제는 내 돈 주고 마련한 집이지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무거주 기간 5년 이후 집을 팔고 싶으면 LH만 팔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집값이 올라도 시세 차익 없이 최초 분양가의 예금이자 정도만 받고 팔아야 되는데요. 이런 불만에 현재 국회에서 전매 제한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를 인정하고 전매 제한 이전에도 의무거주 기한을 채웠으면 시세 차익을 70% 인정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 임대료는 월납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보증금이나 선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검토 중입니다. 선납의 경우 선납 할인도 제공해서 공공의 건전성 확보와 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서 서로 윈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나 정부가 힘쓸 부분이고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도입돼도 임대는 부정적이라는 지역 공동체와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 토지 임대부 주택을 건물 분양 주택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이 최근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불러서 부정적 인식이 희석되기를 바라는 바람인데요. 다만 이것만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공공주택 정책 자체가 저소득층과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취지인 만큼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들기를 바라는 것이 정책 당국의 바람입니다. 오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